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가상세계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과 그리고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걸 둘 다 병행하고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지분 증명 방식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헌법을 바꿔서 국가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 같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처음 나온 이후 수많은 스마트폰 앱들이 활성화된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D앱이라고 부르는 앱들, 즉 이더리움 나라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NFT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높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죠. 지분 증명 방식은 Proof of Stake, 줄여서 POS라고 합니다. 내가 암호자산 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율만큼 결정 권한을 가지는 주주총회 꽤 비슷하죠. 좀 다른 점은 블록을 생성할 노드를 매번 지분 비율에 따른 확률로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블록 생성 노드가 될 확률이 높아져서 그 리워드인 이더를 얻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채택하고 있는 작업 증명 방식은 작업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연산을 많이 해야 되고 장비를 잘 갖춰야 하지만 이더리움이 채택한 POS 방식, 지분 증명은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아서 블록 생성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암호화폐 보유량이 많을수록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고 지분량을 증명하려면 내 지갑 주소를 공개해야 해서 해킹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고민, 확장성을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성을 지키면서 확장성까지 이 모든 걸 가지는 완벽한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이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확장성을 늘리려면 탈중앙화나 보안성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걸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각 나라의 블록체인마다 합의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작업 증명 방식은 자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을 해냄으로써 자신이 선량한 노드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지분 증명 방식은 보유한 자산을 근거로 나는 선량한 노드야 라고 입증하는 거죠. 우리가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죠. POW를 이해하고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POW, 작업증명 방식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지분 증명 방식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더리움의 화폐인 이더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공간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블록체인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직은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투자의 방법은 이것은 내가 믿는 자산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더가 자산인가? 라는 질문에 믿음을 갖고 Yes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 즉 좋은 투자의 방법을 어떻게 이더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산의 내재 가치 측정의 원리 영상에서 우리는 자산을 댐에 비유했죠. 댐이 뒤에 들고 있는 물의 양이 자산의 가치인데 댐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가는 어떤 꾸준한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엿보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세계의 나라를 댐에 비유하면 우리는 이더리움 나라의 가치를 엿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댐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으로는 가스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나라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 안에 다른 토큰을 올릴 수 있어서인데요. 마치 국가에 세워진 기업들 같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NFT, 게임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D앱들 모두 이더리움이라는 나라 안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더리움 내에서 활동을 하면 가스비라는 세금과 같은 수수료를 냅니다. 이더리움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가스비는 더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가치의 층위를 설명한 영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쓰는 시간과 돈이야말로 그 자산의 핵심 가치를 대변한다고 했는데, 이 가스비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테슬라나 삼성전자의 가격 평가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흐름을 누적해서 그 자산의 가치 추세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스비 시계열을 현금 흐름처럼 누적해보면 이더리움의 가치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결정 계수가 1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가스비 추이를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더리움의 가치 추세선과 이더의 가격을 비교하면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이더의 가격은 가치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평가해보는 방법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댐 뒤에 있는 물의 양, 자산의 그 가치를 엿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시스템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물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의 가스비처럼 뭔가 뚜렷한 흐름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댐 뒤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해시 함수를 풀어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은 시간당 해시 함수를 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빠른 장비를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이 해시레이트, 시간당 해시 연산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면 비트코인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어떤 흐름을 대변한다고 본다면 이걸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흐름을 찾았다면 그 흐름을 누적해줘야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누적해서 그에 대한 추세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 계수도 1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적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시가총액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결정 계수도 0.85로 꽤 높은 수준이 나와요.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시가총액 추세선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가상세계의 성장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스템에 믿음이 있다면 조금씩 모아가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투자 방법을 시작해보기에 지금은 좋은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가격이 오를 테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믿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자산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투자 여부를 시작하는 첫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가상세계에서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기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